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신번연설과 관련한 문서 공개를 하라는 토레스 판사 판결에 대해서 SEC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콘텐츠로 전달드렸듯이 토레스 판사가 리플을 위한 법정 조언자로서 ILM과 탭Z의 브리핑 제출을 승인했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14일까지 기한을 주었었고요. ILM의 경우는 방금 전 제출했다는 소식이 트윗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탭Z 역시 늦어도 내일까지는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ILM이 법정조언자 브리핑으로서 토레스 판사에게 주장하고 있는 주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는 리플 XRP는 1933년 증권법의 의미에 속하는 투자 계약이 아니므로 SEC의 범위 밖에 있다. 두 번째, SEC는 ODL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최소화하고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고급스러운 표현이지 어떻게 보면 SEC가 리플의 ODL에 대한 이해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서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엮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ILM은 본인들은 리플 XRP를 ODL 기반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법정화폐와 리플 XRP를 호환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지 리플로부터 어떠한 투자 이익을 기대한다거나 리플사의 어떤 노력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본인들은 그냥 ODL 기반으로 XRP를 화폐 용도로서 사용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디 토레스 판사가 산업에서 리플 XRP 활용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리플 승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난 11일 구글의 클라우드 넥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세계 2위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통해서 내년 초부터는 암호화폐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업 내에 서버와 저장 장치를 두지 않고 외부의 아웃소싱에 쓰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대표적입니다. 어쨌든 구글이 이번 코인베이스와 제휴하는 암호화폐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웹3 산업에 관련된 소수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코인베이스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프라임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이번 제휴를 통해서 자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클라우드 관리에 지금까지 써온 아마존 클라우드 대신에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략적 제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구글의 이런 행보는 암호화폐 시장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구글이 클라우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왜 웹3 산업의 관련 고객들에게 먼저 제공하느냐는 것인데요.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은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순인데요. 웹3 산업의 경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전체 산업을 리드할 산업 중의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 발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구글의 입장에서는 현재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처져 있는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미래의 산업, 웹3 산업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따라서 웹3 산업 고객들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암호화폐 결제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웹3는 또 암호화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웹3 산업 고객들에게는 암호화폐 결제가 매우 편리한 기능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번 구글과 코인베이스의 전략적 제휴는 결국 미래 웹3 산업에 대한 구글의 선제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웹3 하면 또 리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리플을 계속해서 웹3에 대한 투자와 파트너십을 강행하고 있는 것, 구독자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SEC와 리플 소송이 우선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에 대한 결정이 있고 코인베이스의 리플이 재상장된다면 리플은 그야말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사용 영역에 있어 날개를 펼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코인베이스를 거치지 않고서도 구글과 리플이 블록체인의 매개로 파트너십을 직접적으로 맺을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글의 발빠른 행보는 결국에는 암호화폐 산업과 리플에게 모두 비전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유명 방송인 존 스튜어트의 13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실러 위원장은 카사디안의 증권법 위반 처벌 사실에 대한 질문에 유명인을 처벌함으로써 명확한 사례를 만들고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바이다라고 답변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단정 짓고 집행을 자행하는 게리 겐실러의 행위도 그렇지만 유명인을 처벌하는 것을 본인의 사례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멘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게리 겐실러에게 트윗을 남겼는데요. 의장님, 인기 있는 팟캐스트에는 나가시지만 의회에는 가시지 않네요.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 한 명인 카다시안에 대한 비디오를 100만 달러의 벌금에 오려냈지만 개인의 재산에 1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7만 4천 명의 무고한 리플 XRP 홀더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형편이 없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2일 한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해서 의회와 협력하기 원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미국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암호화폐 산업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의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길 바라봅니다. 그래야 게리 겐실러의 행보 그리고 향후 포지셔닝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